허준의 당뇨병 소갈 치유법 60대를 위한 완전한 안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 선조 임금 때 내의원에서 백성들의 병을 돌보았던 허준이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고통받고 계시는 당뇨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말로는 당뇨병이라 하지만 제가 살던 시절에는 이것을 소갈이라 불렀습니다. 몸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병이라는 뜻이지요. 제가 평생을 의술에 바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뵙는 동안 이 소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며 소변을 자주 보고 몸은 점점 말라가는 증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리한 동의보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일부 소갈병,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먼저 소갈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갈이란 신수가 마르고 진액이 부족하여 오장육부가 메마르고 열이 속에서 타오르는 병이다. 물을 마시되 갈증이 그치지 않고 음식을 먹되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으며 소변을 자주 보고 몸이 점점 여위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속에는 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액이란 몸을 적셔주는 맑은 수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진액이 온몸을 돌면서 각 장기를 촉촉하게 해주고 열을 식혀주며 영양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진액이 부족해지면 몸속에서 불이 타오르듯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 진액을 더욱 말려버리고 진액이 부족해지니 열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병과 연결하여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시면 혈당이 높다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혈당이란 피 속에 있는 당분의 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어 당분으로 변합니다. 이 당분은 피를 타고 온몸의 세포로 가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당뇨병은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되신 분이셨는데 처음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붉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으셨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밤에도 소변을 보러 대여섯 번씩 일어나셨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갈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상소, 중소, 하소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소는 폐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로 갈증이 심하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중소는 위장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배가 몹시 고파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지만 몸은 오히려 말라갑니다. 하소는 신장이 허약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양이 많으며 허리와 무릎에 힘이 없습니다. 본론 2부 소갈병이 생기는 한의학적 원리. 이제 소갈병이 왜 생기는지 한의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의 우주로 봅니다. 소갈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혈과 진액입니다. 기는 에너지이고 혈은 피이며 진액은 몸을 적셔주는 수분입니다. 먼저 폐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는 우리 몸의 위쪽에 있으면서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한의학에서 폐는 기를 주관하고 진액을 온몸에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에 열이 생기면 폐의 진액이 말라버립니다. 진액이 마르니 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진액을 온몸에 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며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폐에 열이 생기는 원인은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술을 많이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하시면 폐에 열이 생깁니다. 다음은 위열입니다. 위장은 음식을 받아들여 소화시키는 곳입니다. 위장에 열이 많으면 음식을 빨리 소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입니다. 위열은 과식하는 습관, 빨리 먹는 습관,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이 위에 열을 만듭니다. 또한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신음허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력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신장의 음액이 부족해지면 온몸의 진액이 부족해집니다. 신음허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과로, 수면 부족, 지나친 성생활, 만성 질환 등으로 더 빨리 소모될 수 있습니다. 신음허가 생기면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폐열이나 위열로 시작합니다. 열이 진액을 소모시키면서 점차 신장의 음액까지 소모하게 됩니다. 신장의 음액이 부족해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더욱 심한 소갈병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것을 화가 성하면 물이 마르고 물이 마르면 화가 더욱 왕성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본론 3부 당뇨병의 증상과 합병증. 이제 당뇨병의 구체적인 증상들과 무서운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의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다, 즉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왜 물을 많이 마시게 될까요? 피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몸은 이것을 묽게 만들려고 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장이 당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이때 물도 함께 나가기 때문에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왜 음식을 많이 먹게 될까요? 피 속에는 당분이 많지만 세포 안에는 당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뇌는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소변을 많이 볼까요? 신장은 피 속의 당분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당분이 소변으로 나갈 때 물도 함께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의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얻지 못하니 몸에 저장된 지방과 근육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부가 가렵고 눈이 침침하며 손발이 저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합병증입니다. 당뇨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먼저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눈 뒤쪽의 망막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심해지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의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데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해지면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의 합병증도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발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지나쳐서 검고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의 합병증도 심각합니다. 큰 혈관이 손상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합병증을 진액의 고갈과 기혈순환의 장애로 설명합니다. 진액이 마르면 혈이 끈적해지고 기혈순환이 막히면 온몸의 장기들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되는 것입니다. 본론 4부 식이요법과 운동관리.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과 운동관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관리입니다. 먼저 식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음식, 떡, 과자, 빵, 설탕이 들어간 음식, 청량음료를 피하십시오. 대신 현미밥, 잡곡밥, 통밀빵처럼 정제되지 않은 곡식을 드십시오. 이런 음식들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채소는 많이 드시되 특히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호박 같은 것들이지요. 채소의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과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소량만 드시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배, 키위, 토마토가 비교적 좋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살코기, 닭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정어리가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당뇨병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감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당뇨에 좋습니다. 여주는 쓴맛이 나는 채소인데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은 혈당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마는 비장과 신장을 보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검은 콩은 신장을 보하고 당뇨에 좋습니다.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같은 시간에 드십시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과식하지 마십시오. 배가 80% 찰 정도로만 드십시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다음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당분을 사용하여 혈당이 내려갑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어르신들께는 격렬한 운동보다 가볍고 꾸준한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리십시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됩니다. 자전거 타기, 체조,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운동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하십시오. 본론, 오후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당뇨병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십시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걱정과 근심을 멀리하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는 간을 상하게 하고 열을 발생시켜 진액을 소모합니다.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해보십시오.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취미 활동을 가지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노래 부르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혼자 고립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의 여러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술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혈당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간을 손상시킵니다. 담배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합병증을 악화시킵니다. 발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매일 발을 씻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발톱은 일자로 깎으시고 편안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루 3번 양치질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혈당을 규칙적으로 재십시오.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혈당을 재고 기록하십시오.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십시오. 본론, 육부 한방치료의 원리와 방법. 이제 한방치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리와 함께 한방치료를 병행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침 치료입니다. 침은 경혈을 자극하여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고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당뇨병의 효과적인 혈자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혈은 명치와 배꼽 중간에 있는 혈자리로 위장 기능을 조절합니다. 관원혈은 배꼽 아래에 있는 혈자리로 신장을 보하고 원기를 북돋습니다. 족삼리혈은 무릎 아래에 있는 혈자리로 피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삼음교열은 발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로 비장, 간장, 신장을 모두 보호합니다. 태계열은 발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이런 혈자리들에 침을 놓으면 췌장의 기능이 회복되고 인슐린 분비가 개선되며 혈당이 안정됩니다. 침 치료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받으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뜸 치료입니다. 뜸은 쑥을 태워서 혈자리에 온열 자극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뜸은 따뜻한 기운으로 양기를 보충하고 한기를 몰아내며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관원혈, 기해혈, 족삼리혈에 뜸을 뜨면 비장과 신장이 튼튼해지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며 전신의 기운이 돋아납니다. 뜸은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약 치료입니다. 한약은 체질과 증상에 따라 처방이 달라집니다. 상소, 즉 폐열이 심한 경우에는 백호가인 삼탕을 씁니다. 석고, 인삼, 맹문동 같은 약재가 들어가 폐의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합니다. 중소, 즉 위열이 심한 경우에는 조이승기탕이나 옥녀전을 씁니다. 생지황, 석고, 황금 같은 약재가 들어가 위의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합니다. 하소, 즉 신음어가 심한 경우에는 육미지황환이나 팔미지황환을 씁니다. 숙지황, 산수유, 산약, 복령 같은 약재가 들어가 신장의 음액을 보충합니다. 실제로는 3가지가 혼합된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에 따라 처방을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약은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고 갈증과 피로감이 줄어들며 점차 전신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이런 한방치료는 현대의학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드시는 당뇨약을 계속 드시면서 한방치료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결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뇨병, 즉 소갈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뇨병은 진액의 소모와 기혈순환의 장애로 생기는 병입니다. 둘째, 갈증, 다식, 다뇨가 주요 증상이며 합병증이 더 무서움으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관리입니다. 넷째, 한방치료인 침, 뜸, 한약을 병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께서 꾸준한 관리로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를 찾아가 상담하십시오.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뇨병이 있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드시고 매일 조금씩 걸으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멀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